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이마 거상술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상수술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라는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눈매와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실제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함께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 사례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비슷한 니드, 불편감을 가지고 내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술 전에 보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상당히 가까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콧등 쪽에 보시게 되면 이 콧등 쪽에 주름이 좀 깊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상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해결하고 싶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사실은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쌍꺼풀이 너무 두껍고 진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꺼풀 라인 자체를 얇게 만들어주면 지금 보이는 전체적인 강해 보이는 인상을 좀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쌍꺼풀 라인만 낮춘다고 한들 전체적으로 무겁고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분에게는 제가 1차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마 거상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는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을 조금 더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실제로 수술 이후에 느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좀 더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쌍꺼풀을 건드리지 않고서라도 인상 자체가 더 가볍고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이마 거상술을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눈의 느낌을 보고 필요하다면 쌍꺼풀 라인을 낮춰주는 수술도 2차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수술 이후에 좁아져 있었던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술 전에 상당히 위 눈꺼풀 이 피부가 상당히 짓눌려 있고 많이 무게감이 있었던 느낌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수술 전에 비해서 쌍꺼풀 라인은 사실 더 두꺼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쌍꺼풀 라인은 두껍지만 위쪽에서 덮여지는 이 상안검 피부의 이 무게감, 이 두께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인상이 쌍꺼풀 라인이 두껍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인상의 느낌이 더 강해 보이거나 더 무거워 보이거나 고약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은 생각보다 더 많지 않고 오히려 인상이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거를 재수술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벌려주는 이마 거상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안 눈매를 완성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상당히 효과적인 수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보실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이 사례와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과거에 공교롭게도 쌍꺼풀 수술을 하셨었는데 상당히 두꺼운 쌍꺼풀 수술을 계획을 하셨었고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쌍꺼풀 라인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었고,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라인으로 상당히 두꺼운 라인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상 자체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 뭔가 좀 세 보이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뭔가 쌍꺼풀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내원을 하셨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선 인상이 전체적으로 더 가볍고 좀 더 자연스럽고 선한 느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쌍꺼풀을 손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좁아져 있는 눈과 눈썹 사이의 이 간격을 해결해주기 위한 이마 거상술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게 훨씬 더 수술 이후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잘 호응을 해주셔서 일단 1차적으로 이마 거상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고요. 혹시나 이마 거상술을 실제로 한 이후에도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2차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재수술을 계획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보게 되면 좁아져 있었던 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을 이런 식으로 벌려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덮여 있었던 내 쌍꺼풀 라인은 다시 이제 노출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보다 쌍꺼풀 라인이 다시 이렇게 두꺼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또렷한 이 아웃라인의 느낌이 생겼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쌍꺼풀 라인이 더 두꺼운 아웃라인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인상이 그렇게 강해 보이거나 세 보이진 않습니다. 환자분도 어떻게 보면 하신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대로 쌍꺼풀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도 우리가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을 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상당히 순해 보이고 더 젊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수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서 눈썹 하수가 진행되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간이라든지 콧등주름이 조금 진행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마 거상술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자연스럽고 젊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두 사례에서처럼 뭔가 눈이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처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상안검 수술,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늘어나 있는 윗 눈꺼풀 피부를 일부러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버리게 되면 가뜩이나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는데 눈과 눈썹 사이가 더 몰리거나 더 가까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마 거상 수술은 이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진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마와 눈썹을 당겨줌으로써 보다 젊고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이 아닌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뭔가 개선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